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쉬는 시간에 타이핑 혹시 다 하셨나요? 저도 지금 방금 타이핑 다시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머릿말을 시작으로 제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 적고, 그 다음에 문단에 필요한 번호들 있는 내용 적었고, 자,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일자별 주요 운용 프로그램, 여기 표가 들어갈 자리 비워두고 마지막 제목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그러면 표를 먼저 좀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 표가 들어갈 자리라고 제가 메모해 뒀던 곳으로 커서를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시험지를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면요. 시험지 보면 여기에 이제 표가 꼭 문서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실제로 미세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이렇게 인쇄를 해서 혹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화면으로 보면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쪽에 오른쪽 여백을 11mm를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왼쪽 여백도 우리가 11mm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여백에 맞춰서 뭔가 선을 쭉 그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 표가요 미세하지만 이 전체 문서의 가운데에 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가로 사이즈가 전부 다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에 미세하게 이렇게 여백이 있고요. 이 표는 이 문서의 중앙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글 화면으로 돌아오면 자,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입력이라는 위에 메뉴에 갈 거고요. 입력이라는 메뉴 왼쪽 편에 보면 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직접 드래그해서 원하는 칸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위쪽에 표라고 생긴 이미지 메뉴가 있을 거예요. 얘를 표를 클릭을 딱 하면 표를 몇 줄에 몇 칸짜리 만들 건지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보고 필요한 줄수와 필요한 칸수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줄? 7줄이 필요하네요. 7줄에 칸은 하나, 둘, 셋, 넷, 5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7줄에 이 부분들은 이제 원래 나눠져 있던 걸 이렇게 합쳐준 부분이기 때문에 7줄에 5칸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표를 글자처럼 취급해야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메모에서 자, 표는 입력에 표를 가지고 줄과 칸을 입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사항. 표는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을 한다라는 거. 자, 메모해 둘게요. 자, 반드시 표는요, 글자처럼 취급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한글 시험 문제에 지금 우리 3번째 장이잖아요. 자, 나중에 2번째 장이랑 첫 번째 장도 만들 건데, 이 2번 문제에도 이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표가. 그래서 이 표를 만들 때, 표 문제가 항상 2문제가 나오는데, 반드시 이 표 만들 때도 글자처럼 취급이고요.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일자별 주요 프로그램 아래쪽에 있는 이 표도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이에요.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일자별 주요 운영 프로그램 아래쪽에 문단 기호가 하나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문단 기호가 1위로 간 거예요. 여기 오른쪽 끝에. 여기 화면에 보면. 표의 가장 오른쪽 뒤에 문단 부호가 하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글자를 적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문단, 단락이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 문단 기호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도 한 줄을 띄워놓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 자리에 커다란 표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문단 기호가 오게 되는 거죠. 글자 뒤에 문단 기호 온 것처럼 표 뒤에도 이렇게 문단 기호가 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한 줄이 띄워진 상태고 마지막 제목을 적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표를 만약에 글자처럼 취급을 안 했다. 자, 여러분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자리에다 표를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자, 입력의 표를 눌러서
7줄에 5칸인데 원래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하는데 제가 깜빡 잊고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글자처럼 취급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체크를 뺐어요. 자, 만들기를 눌렀더니 여러분들 지금 표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지금 다른 점이 여러분들은 문단보 기호가 오른쪽에 여기 표 오른쪽에 가 있을 건데 저는 표는 표대로 들어갔고 문단 기호는 문단 기호대로 저기 그대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인제 모르고 이 상태로 뭔가를 막 내용을 적고 해 가지고 문서를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적었단 말이야. 근데 글자처럼 취급 안 한 걸 나중에 알아버렸어요.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표 안에 커서를 두고요. 아무 곳에서나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표셀 속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표셀 속성이란 메뉴를 눌러주게 되면 글자처럼 취급을 다시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자, 위쪽의 메뉴에도 있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표셀 속성 값으로 바꿔준다라는 거 해서 글자처럼 취급 다시 해주면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와서 보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 편에 이렇게 문단 기호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내용을 좀 적을 건데요. 첫 번째 칸에 이제 구분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첫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열 넓이가 좀 좁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라기보다 그러니까 시험 유형에 맞지 않게 이제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걸 이렇게 마우스로 크기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번거로운 작업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열의 너비는 마우스로 조절하지 않고요.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첫 번째 열의 너비를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열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요. 그럼 이렇게 까맣게 선택이 될 거고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하면 컨트롤 키하고 왜 우리 키보드의 방향키 어디 있는지 알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 그러니까 숫자 키패드에 있는 방향키 말고 그냥 방향키 가지고 컨트롤 키 눌러서 콩콩콩콩 왼쪽 버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열의 너비가 조절이 되는데 조절이 되면서 뭐도 조절이 되냐면 이 열 넓이를 줄이니까 표 전체 크기도 같이 따라서 줄어드는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이 표가요. 얘는 이제 가로 너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문서의 중간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를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좀 보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로 크기 조절하지 않고 이제 컨트롤 키 이렇게 표를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키로 왼쪽, 오른쪽 방향키로 조절하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면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가면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자, 두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좀 늘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보다만 조금만 더 줄여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장소도 조금 줄여줘도 괜찮을 것 같고 운영 기간 쪽은 조금 더 늘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크기를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다 내용을 좀 적어 볼게요. 첫 줄만 구분. 자, 제가 여기서 구분이라고 적고요. 마우스로 찍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구분 적고 키보드에 탭 키를 눌러주시면 표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갔던 거 돌아올 때는 Shift 탭 키 눌러주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탭을 누르면 바로 전 단계, 탭을 누르면 그 다음 단계. 자, 프로그램, 탭, 시간, 탭, 장소, 운영 기관. 자, 이렇게 적고 이 자리에 올게요. 여기에 이 두 칸이요. 1일차여야 하거든요. 밑에 두 칸도 합쳐야 되고 또 아래쪽도 두 칸, 두 칸, 두 칸을 합쳐야 해요. 자, 이렇게 두 칸 합쳐야 될 부분을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요. 단축키를 쓰셔도 되고 위에 메뉴를 쓰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쓰셔도 돼요. 편하게. 자, 머지라 그래서 알파벳 M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칸으로 합쳐져요. 자, 또는 밑으로 두 칸 잡아볼게요. 자, 이 밑으로 이제 밑에 것도 두 개 2일차도 합쳐줘야 되잖아요. 이거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셀 합치기라고 있어요. 자, 셀 합치기라고 있고 여기 M이라고 단축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셀 합치기 메뉴로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 밑에 3일차 돼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방법.
블럭을 잡은 다음에 위쪽에 보면 표라는 메뉴가 생성이 돼요. 근데 그 메뉴 중에 여기 갖다 대면 여기 셀 합치기라고 있어요. 저는 화면이 이제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셀 합치기 여기도 M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기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셀 합치기는 필요한 부분을 블럭을 잡아서 알파벳 M 또는 오른쪽 버튼 합치기 위쪽에 있는 메뉴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 여기 장소 이 부분도 합쳐줘야 되죠. 그죠? 장소 B홀 위쪽에 A홀 세미나 홀 돼 있는 이 두 칸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블럭 잡고 알파벳 M 누르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편해서 저는 M 눌러서 이렇게 합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만 적어볼까요? 1일차 탭키 눌러서 2020 자, 하고 10시 이렇게 해요. 자, 하고 여기다가 A홀 그다음에 3호 자, 이렇게 한 줄만 적을게요. 그리고 조금 더 긴 게 마지막 줄 하나만 적을까요? 여기 3일차 다른 거 말고 베스트셀러 저자의 교육 특강 이 내용만 마지막 줄만 좀 적어줄게요. 이렇게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마지막 레코드 데이터까지 이렇게 좀 적어줬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몇 가지 좀 팁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여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 시간 있는 부분 보면 여기 10시에서 18시 각자 시간이 지금의 경우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적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5군데, 그러니까 이 5군데 모두 다 10시에서 18시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 5번 적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는 다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적어주시는 게 뭐 더 편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사 붙여넣기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이 내가 적어줘야 되는 내용은 일단 타이핑은 한번 해야겠죠. 내용을 적어주고 이 내용들이 마저 여기 4칸에도 채워져야 되니까 내가 적은 내용부터 채워줘야 되는 칸까지를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까 왜 병합을 할 때는 M이라고 머지 이렇게 쓰잖아요. 이번에는 채우기 할 때 알파벳 A를 그냥 딱 눌러주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쫙 다 입력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내용을 이제 또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건 본인이 편리한 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줄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국제교육 컨퍼런스 밑에다 숫자 1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예를 들어서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경우다. 자, 그럼 그때는요. 이제 만약에 1, 2, 3, 4만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채워되면 1, 2, 3, 4를 따로따로 적지 말고 1하고 2만 적어요. 일단 1, 2 적고 나머지 채워줘야 되는 자리를 블럭을 쭉 잡아요. 그리고 또다시 A를 눌러주게 되면 알아서 3, 4, 뭐 5, 6, 7, 8, 9 이런 식으로 카운트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에도 이런 채우기 핸들러라는 기능이 있지만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뭐 다양하진 않지만 최대한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2칸 블럭 잡아볼까요? 장소 밑에 A홀 밑에. 자, 이 2칸의 블럭을 잡고 M 눌렀어요. 자, 합치기를 했어요. 근데 나 합치기를 원래 하면 안 되는 데인데 합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한 칸을 다시 나눠줘야 돼요. 슬라이스 나눠주는 기능을 할 건데 하나만 블럭을 잡으려면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 안 잡혀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여러 개를 쭉 드래그해서 잡았다. 얘만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자, 또는 이제 ESC 키 누를게요. 키보드에 ESC 키 누르고 또는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 키보드에 F5번 키를 한번 눌러주면 또 블럭이 이렇게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자, 나누기 할 때는 슬라이스 S 눌러주거나 오른쪽 버튼 셀 나누기 눌러주거나 위쪽에 아까 병합하는 거 밑에 보면 셀 나누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 버튼 눌러줄 수 있어요. 자, 나눠서 나는 여기 이 칸을 두 줄로만 원래대로 두 줄로만 나누겠다 하면 이렇게 두 줄. 근데 나는 줄도 두 개 나누고 칸도 두 개 나누겠다. 뭐 이거는 나눠 더 올려주거나 내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칸은 네 개로 하겠다. 그러고 확인을 해주면 그 칸 안에서 두 줄, 네 칸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또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블럭 잡아서 M으로 합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은 또다시 이렇게 뭐 S로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표도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제 내용을 다 적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장 한번 하죠.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위쪽에서부터 다시 서식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타이핑을 해서 조금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이 작업했었죠. 제일 처음에 와서 저장하고 두 번째 뭐 여백 맞추고 세 번째 문제 번호를 적어서 페이지 나누기를 했죠. 너무 중요해서 계속 맨날 메모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Alt, Shift, 엔터키를 가지고 페이지 번호를 나누고 문서를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3쪽에 있는 타이핑이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이핑이 쭉 진행이 되는데 3쪽이고요. 지금 3쪽에 와서 머릿말을 시작으로 머릿말 컨트롤 NH를 시작으로 쭉 적다가 한자 변환하고 각주 컨트롤 NN 해가지고 내용을 쭉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쭉 여기 뭐 번호나 띄어쓰기 무시하고 각주도 넣고 쭉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도 표를 만들고 표 만들 땐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해서 쭉 만들고 한 줄 띄우고 마지막 이렇게 제목 적는 거 있죠. 여기까지 적는데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셔야 돼요. 이 부분 작성을 하는데.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타이핑을 하는데 이제 10분 정도면 제일 좋고요. 15분 정도 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서식 꾸미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문제 배점을 보면 1쪽에 1번이 50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쪽에 작성하는 3번. 자, 이게 40점짜리고 4번 문제가 110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쪽에 입력하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있죠.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건 문제 번호 적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200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요. 여기서 25분 정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반드시 또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0분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이제 45분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15분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15분이 아니고 이제 저장 전송하는 시간까지 해서 여기는 한 12, 3분 정도에 끝내주셔야 돼요. 전체 60분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분 동안 시험을 보시는 거고 총 500점이 만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400점 이상 점수를 맞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간 배점이 가장 큰 200점짜리 문항을 25분 안에 이 상태로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오늘 수업 시작을 해서 머릿말부터 세팅하고 여백 맞추고 이런 세팅을 다 해서 여기 마지막 뭐 표하고 여기 사무 9까지 적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근데 뭐 한 번에 되지는 않고요. 연습을 좀 꾸준히 해 주셔야 이 요령이라는 게 생겨요, 본인 걸로. 그러니까 할 줄 안다 그래서 자격증을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은.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기능도 알아야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서 본인 페이스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핑 좀 준비를 잘 해주시고, 자, 이렇게 타이핑이 끝났다. 그러면 자, 다시 시험지 돌아가서 이제 요 부분이 사실 이제 순서로 치면 제일 첫 번째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아이고, 제일 처음에 해주시는 게 1번을 작성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타이핑. 자, 타이핑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수 있게끔 타이핑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여기 제가 번호 매겨드릴게요. 여기 2번. 여기 이제 제목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제목을 블럭을 잡습니다. 제17회 교육 박람회를 마우스로 블럭을 딱 잡아요. 잡고 글꼴을 도둠의 18에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래요. 그거는 우리 서식 입력 상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도둠 적고 엔터 한번 했고요. 도둠에 18포인트래요. 18 적고 엔터 한번 칠 거예요. 그래서 크기 포인트 될 수 있게 해주고요. 옆으로 가서 진하게 표시했어요. 진하게 표시하고 가운데 정렬까지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잠깐 대기할게요. 자, 우리 지금 요 부분만 한 거예요. 도둠의 18에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했고요. 책갈피 이름을 뭔가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잠깐 패스를 하고 덧말 넣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해요. 덧말이 여기라 그랬죠. 에듀테크 코리아 2020 조그만하게 적힌 거. 그죠? 자, 이 덧말을 넣으려 그러면 이 글씨가 이렇게 블럭이 잡혀져 있어야 하고요. 자, 입력이라는 리본 메뉴에 가면 오른쪽쯤에 덧말, 가나다 덧말 파랗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메모 옆에.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덧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덧말은, 자, 본말은 우리가 블럭을 잡고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 덧말에다가 에듀테크 코리아 2020이라고 일단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덧말 내용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덧말의 위치는 위쪽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뭐 적용한 스타일 있는 부분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넣기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자로 타이핑 했었던 제목 위쪽에 덧글로 덧말이라 그래가지고 에듀테크 코리아 2020이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제 나는 이 2번 항목 중에 글꼴에 대한 부분, 덧말에 대한 부분은 했는데 이 책갈피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책갈피 부분을 할 때는 블럭을 잡지 않습니다. 자, 책갈피 할 때는 블럭을 잡지 않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또 할게요. 책갈피 할 때 주의사항은 블럭을 잡지 않고 첫 글자 앞에 커서 두고 작업을 합니다. 두고 작업을 시작을 해요. 자, 책갈피 할 때 주의사항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첫 글자 앞에다가 커서를 두고요. 자,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아까 우리 덧말 넣었었던 거 옆에 보면 책갈피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갈피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볼 때 책갈피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번에 책을 보려고 할 때 어느 위치인지를 빨리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책갈피를 쓰는 건데 여기서의 책갈피 역할은 4번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수요일 날 4번 문제를 조금 배울 건데 4번 문제에 보면 여기에 ABC 주식회사라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요. 이제 넣는 방법 배울 건데 이 그림에 보면 설명에 하이퍼링크라는 걸 넣는데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제17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라고 하는 제목 있죠. 우리 여기 지금 이 제목 있잖아요. 그죠? 이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 말은 4번 문제, 이 2번 쪽
두 번째 페이지에서 내가 이 ABC 주식회사를 마우스로 딸까 클릭을 딱 하면 얘가 갑자기 뿅 하고 이쪽으로 딱 커서가 오게끔 해주라는 하이퍼링크예요. 우리 왜 이렇게 인터넷 켜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네이버에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이제 뉴스가 궁금하다 하면 이렇게 뉴스라는 거를 클릭을 딱 해주게 되면 뉴스 사이트로 이렇게 링크가 돼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뭐 여기서 어떤 기사를 하나 클릭을 딱 해요. 그럼 기사를 해서 클릭을 딱 한 것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이퍼링크인데 여기 한글 문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딸깍 클릭을 하면 쭈르륵 해서 이 부분으로 올 수 있게끔 목적지를 설정을 해주는 게 책갈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책갈피를 할 때는 일단 블럭은 잡지 말고 첫 글자 앞에 커서 갖다 놓고 입력 리본 메뉴에 책갈피에 갑니다. 자, 가서 커서 둔 부분을 책갈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책갈피 이름이 박람회라는 이름을 하래요. 그래서 박람회라고 이렇게 해서 책갈피 이름을 넣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확인해 보는 방법은 보기 메뉴에 가면요, 여러분. 보기 메뉴에 가면 우리 원래 첫 시간에 문단 보호에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판 보호를 잠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머릿말하고 책갈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제대로 지금 내가 책갈피 넣은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다시 작업을 할 때는 조판 부호는 체크를 빼주시면 되고 그냥 확인하는 용도로 한번 눌러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판 부호는 빼주시고 자, 그럼 2번 문항까지 됐어요. 자, 1번 머릿말을 하고 타이핑 쭉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번을 실행을 했어요. 자, 2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 자, 순서대로 3번 갑니다. 자, 여기 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해서 궁서체. 자, 진지한 궁서체. 궁서체로 면색 노랑으로 해가지고 이 문단 첫 글자를 꾸며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방금 전에 책갈피는 글씨의 앞에 두고 작업했습니다. 자, 근데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자, 여기도 메뉴 또 할게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요. 첫 글자 뒤에 커서를 두고 작업을 합니다. 자, 첫 글자. 이게 에라는 글자를 변경을 할 거잖아요. 에듀테크 할 때. 그러면 첫 글자 뒤에다가 두고 작업을 해요. 근데 사실은 첫 글자 뒤에 두는 게 아니라 자, 문단의 첫 글자잖아요. 그러면 이 문단은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거든요. 제가 지금 블럭 잡은 부분. 여기까지 에듀테크로 급변하는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까지가 한 문단인데 이 한 문단의 어딘가에만 커서가 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에듀테크 그래서 뭐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이끌고 있다 여기 있어도 되고 하여튼 제가 블럭을 잡은 부분 어딘가에만 커서가 가 있으면 되는데 맨 앞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앞쪽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커서를 뒀다. 여기 아래쪽 있죠 지금. 여기 아래쪽 두 번째 다른 문단에다가 커서를 뒀다. 그럼 이 문단의 첫 글자는 공백이잖아요. 맨 앞에 있는 얘가 첫 글자가 이제 꾸며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이 문단의 첫 글자를 꾸밀 거라서 에라는 글씨 뒤에다가 커서 가져다 놓고 또는 이 문단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가져다 놓고요. 자, 서식이라는 리본 메뉴에 갈게요. 자, 서식이라는 리본 메뉴에 가면요. 저기 오른쪽쯤에 이렇게 줄 모양의 가라고 개요 왼쪽에 있는 메뉴가 있어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자, 이 메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서식이라는 메뉴를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도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서식 메뉴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걸 눌러주셔도 되고 서식 리본 메뉴에 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 적어놓을게요. 책갈피는 입력의 책갈피라는 곳에 있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서식의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인데 여기 봤더니 기본 문단에 두 줄에 걸쳐서 대표로 이렇게 크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모양을 두 줄로 하겠다. 자, 두 줄이고 여기 글꼴은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서 골라요. 여기 바깥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자, 글꼴은 무슨 체 한다고 그랬냐면 궁서체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궁서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항상 문단 첫 글자 장식 면색 있잖아요. 맨날 노란색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면색, 자, 이거 노란색 해주시면 큰일 나요. 여기 무슨 색 돼 있냐면 노른자색 되어 있어요. 그게 좀 달라요, 여러분. 노란, 그러니까 시험 문제예요. 우리 여기 첫날 OT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색깔은 정확하게 빨강, 파랑, 노랑, 그래서 레드, 블루, 옐로우 해가지고 무조건 요 색깔 3개만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색 하라 했어요? 노란색 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색에 이게 노란색이 아니고요. 옆에 화살표 눌러보시면 색상 테마에 기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한글에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오피스로 변경을 합니다. 자, 오피스로 변경했을 때 이 노란색이 정확하게 노란색이에요. 여기 RGB에 25250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노랑, 시험에 파랑이 나오면 이 파랑, 빨강이 나오면 이 빨강. 근데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은 항상 거의 노란색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이고 글꼴 골라주고 면색을 노랑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나오는 궁서 면색 노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단 첫 글자 장식, 서식 메뉴에 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 갖고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설정해 볼게요. 그럼 제일 첫 글자가 이렇게 변경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이 그림 4번이에요. 자, 4번이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그림을 넣을 건데 그림 위치를 봤더니 그림은 내 문서의 ITQ의 픽처라는 폴더에 가서 그림 4번 파일을 불러오라라고 하네요. 자, 좀 확대해서 보면 자, 볼게요. 확대를 해서 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왜 내 문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라이브러리 문서에 있잖아요. 그죠? 자, 라이브러리 문서 ITK 우리 픽처 폴더 만들어 놨죠. 압축 다 풀어서. 그 그림 4번을 한번 가지고 와보자고요. 문서에 포함해서. 자,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 저장도 한번 할까요? 수시로 저장, 컨트롤 S 또는 Alt S 또는 여기 있는 디스켓 모양을 여러 번 눌러줍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입력 메뉴에 가면 아까 표 입력했었던 것처럼 그림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튤립 모양 그림 메뉴를 클릭을 딱 할게요. 자, 그림을 클릭을 했더니 그림 넣기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시험 때 돼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 불러오세요 하면 자꾸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를 해요. 이거는 한글 문서를 불러오는 거지 사진, 이미지를 불러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력에 그림에 갑니다. 자, 그림에 가서 우리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가면요. 자, 문서에 가면은 여기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만들어 놓은 거 있죠. ITQ 폴더에 픽처 폴더 있죠. 자, 픽처 폴더에 들어가면은 그림 4번이요. 이 그림을 보고 넣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림 4번 넣으세요 하면 그림 4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4번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 문제에 보면 문서에 포함하세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림 4번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문서에 포함해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넣기 합니다. 자,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십자형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글씨 있는데 아무 데서나 그냥 클릭 툭 해줘요. 드래그 말고 그냥 클릭. 그냥 클릭 딱 해주면 엄청 큰 그림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막 글씨가 밀려나면서. 자, 저는 화면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여러분들 보기 좋아야 되니까.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 키, 그러니까 그 마우스 휠 조절하면 화면 보는 비율 조절되는데 제가 보기에 가서 제가 이제 한 100% 정도 할게요. 자, 100%로 했어요. 큰 그림이 들어가는데 메뉴 이렇게 조건을 봤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시고 크기는 40에 35고 바깥 여백 왼쪽은 2 주세요 되어 있어요. 자, 자르기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미지가 6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림 4번을 넣었더니. 근데 나는 요 그림만,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만 보이게 해줘야 된대요. 자,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이 그림 원래 이렇게 갖다 대면 이거 크기 조절이잖아요. 맞죠? 자, 이거 크기 조절인데 크기 조절을 할 때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크기 조절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잘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이렇게 이미지가 있었어요. 자,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크기 조절하듯이 조절을 해주면 그림이 이렇게 딱 잘려요. 자, 또는 선생님 전 Shift로 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하시면, 자, 그림을 선택하면 위쪽에 그림이라는 리본 메뉴가 보일 거고요. 오른쪽 편에 자르기 메뉴가 있어요. 그림의 자르기. 자, 자르기를 클릭을 해서 필요한 부분 안 보이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2번 따닥. 자,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할게요. 자, 해서 크기를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크기 줍니다. 여기다 크기가 40에 35예요. 자, 40에 35고요. 크기는 변경되면 안 되니까 크기 고정할게요. 자, 크기 고정하고 여기서 바깥 여백 왼쪽을 2mm 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여백 주기 전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크기를 주시고 크기 고정하셨죠.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본문과의 배치가 4개의 스마일 표시가 나와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어울림 해주셔야 돼요. 어울림은 글씨하고 그림이 같이 나란히 나타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울림 그리고 가로 세로를 이 종이가 아니고 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이따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문항에서는 제시가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크기 고정, 어울림 이렇게 쪽쪽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여백 캡션에 가서 왼쪽 여백을 2mm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일단은 설정대로 해줄게요. 설명은 제가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좀 더 깊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우선 속성은 더블 클릭해서 크기 고정, 어울림 쪽쪽 해주고 여백 캡션에 가서 왼쪽, 여기 문제에서 바깥 여백 왼쪽 2mm 준다 해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여기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밀어요. 밀었을 때 여백 너머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드래그를 해도.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면 일단 여기 4번 문항까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혹시 하셨으면 이 위쪽 상단 부분 있죠. 이 부분 뭐 캡처 하시거나 사진 찍으셔서 우리 그 카톡 단톡방 있죠. ITQ 단톡방 카톡으로 단톡방에다가 캡처 화면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하나씩 올려봐 주시고요. 오, 소윤 씨가 1등으로 올렸어. 뭐 등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작업하신 거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3시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3시에 이 링크로 다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의 잠깐 나가셨다가 3시에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캡처 파일은 천천히 캡처해서 지금 현아 씨도 올렸고 편하게 뭐 사진 찍으셔도 되고 캡처하셔도 되고 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3시에 다시 시작할게요.